자, 등기 마지막 등기 추정력. 갑을 매매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박히면 이 등기에 일정한 힘을 주는데 대표가 소유권 변동시켜 주는 거겠죠. 구체적인 것은 등기법에서 훨씬 자세히 배우고 민법은 추정력만 나와요. 자, 이 등기 이전 등기가 박히면 일정한 사실을 인정해 줘. 이게 추정해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실을 인정해 주느냐? 당신은 등기가 되어 있는 저 소유권이 적법하게 있는 걸로 추정해 드릴게요. 등기된 권리가 적법한 걸로 추정, 권리적법 추정. 두 번째, 매매 등기 원인이라고 해요. 등기 원인도 적법한 걸로 추정. 그 다음, 관련 절차가 있다면 절차도 적법한 걸로 추정. 결국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 물적 범위, 권리적법, 원인적법, 절차적법이에요. 간단하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허가받은 걸로 추정. 자, 이게 등기 추정력의 가장 기초예요. 권리적법, 원인도 적법, 절차도 적법. 그래서 등기 박혀 있으면 적법한 소유자이겠네요. 저당권 등기 박혀 있으면 적법한 저당권이 있겠네요. 권리적법. 이게 가장 중요하죠. 권리적법 추정. 자, 인적범위 교재 없어요. 그러면 이 등기 추정력은 누구한테 미치느냐? 사람에 대한 범위. 모든 삼자예요. 모든 삼자에게 의리 소유자로 인정돼요. 이걸 바로 전 소유자, 시험에 이놈이 나와요. 전 소유자 포함한 모든 삼자에 대해 의리 소유자로 인정돼요. 그래서 인적 범위, 시험은 이놈이 나와요. 전 소유자. 매도인, 갑에 대해서도 이제는 등기 박혀 있는 의리 소유자로 인정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이와 같이도 표현돼요. 등기부상 물권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도 추정력이 원형, 주장 인정될 수 있다. 물권 변동의 당사자는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갑을 사이 변동됐죠? 그러니까 물권 변동의 당사자 사이라는 얘기는 갑을 사이란 말이에요. 즉 전소유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전소유자에게 다 의리 소유자로 추정. 등기 추정력의 가장 기초였어요. 기초. 자, 추정력. 등기된 권리가 등기 명의인에게 적법하게 있는 걸로 추정. 이게 추정력의 개념. 물적 범위. 방금 본 게 권리적법이고, 두 번째가 원인과 절차도 적법 경료된 걸로 추정. 그래서 권리적법, 원인적법, 절차적법. 인적 범위는 모든 삼자, 전소유자, 갑을 포함한 모든 삼자의 의리 소유자 추정. 자, 이제 총론 기초했어. 이제 강론, 점유권 갑니다. 점유권. 점유의 개념 봐야 되고, 점유의 여러 가지 모습, 그 다음 점유의 승계, 점유권의 효력. 자, 점유의 개념에서 점유 보조자, 간접 점유. 점유의 여러 가지 모습에서 자주, 타주, 선의, 악의 점유. 점유권의 효력. 점유에는 일정한 사실을 추정해줘요. 점유 모습, 점유 추정력. 그 다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이걸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해요. 자, 점유권은 내용이 좀 많아요. 법 조문도 굉장히 많고요. 한 문제에서 두 문제도 나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가 제일 중요하느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가 자주, 타주. 점유권은 법 조문이 80%, 우리 공부 대상에. 시험의 80%는 법 조문. 대법원 판례는 약 20%, 자주, 타주에서 대법원 판례 나오고 나머지는 거의 다 법 조문에서 나와요. 그래서 점유권은 법 조문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법 조문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제 갑니다. 점유 개념. 법 조문이 하나 나오죠.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사실상 지배. 자,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대요. 사실상 지배한다는 게 뭐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물건. 내 지배 영역 내에 있어. 채권상 여러분이 점유권이 있어. 점유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 내 지배 영역 안에 있다. 이걸 사실상 지배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점유하고 있다고 보고 이 사실상 지배하기만 하면 물권을 줘버려요. 점유권이라는. 그래서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 태어난다. 자, 갑 소유 가방을 갑 주인이 점유하고 있죠. 점유권 줘버립니다.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소유권은 본권이라고 해요. 소유권은 본권, 점유권 반대말. 그럼 본권이란 게 뭐냐? 갑은 소유자로서 지 가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점유를, 지배를 정당화해주는 권리예요. 이게 근본본이에요. 근본, 본권이에요. 점유를 정당화해주는 권리, 본권, 점유권 반대말. 갑 가방을 우리 도둑놈이 훔쳐갔습니다. 도둑놈이 가방 가지고 왔네요. 도둑놈이 가방 점유하네요. 자, 도둑놈은 이 가방을 점유할 어떤 정당한 권리, 본권이 없죠. 도둑놈은 본권 없어요. 하지만 현재 가방을 도둑놈 우리 가지고 있죠. 사실상 집에 가지고만 있으면 점유권 줘버려요. 즉 점유권의 특성이죠. 점유권은 도둑놈한테도 권리를 줘버려요. 원래 도둑놈한테는 권리 안 줘요. 그럼 본권을 안 주는 거예요. 점유하기만 하면 본권이 있든 본권이 없든 점유하기만 하면 점유권은 태어나요. 그래서 점유권의 개념. 점유권이란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만 하면 점유권이 태어난다.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직접적으로 시험 안 나와요.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 따라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만 하면 본권이 있든 없든 도둑놈한테도 점유권 준다. 그럼 본권이 뭐냐? 점유, 지배를 정당화해주는 근본본. 대표가 소유권이겠죠. 임차권. 그래서 모든 권자가 붙은 권리는 다 본권이에요. 본권. 점유권 빼놓은 나머지 모든 권리는 그냥 본권이라고 생각해.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중에. 자, 이제 점유 보조자하고 간접 점유자 볼게요. 여기는 시험에 잘 나와요. 보조자, 제목이 점유 보조자예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에는 지시받아 지배하면 점유 보조자라고 보고요. 지시 때린 타인만을 점유자로 해요. 그래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면 원래 점유권 줘야 돼요. 하지만 타인의 지시를 받았다면 점유자로 보지 않아요. 보조자라고 봐요. 점유 보조자는 말 그대로 점유자를 도와주는 사람이죠. 보조해준. 그러니까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닌 거예요. 편의점 알바죠. 이놈만 기억하면 보조자 끝나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뛰는 고등학생 A는 편의점 안에 있는 물건을 지휘하에 두고 있죠. 사실상 지배하고 있죠. 하지만 이 편의점 알바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자로 보지 않아요. 점유 보조자로 봐요. 이 물건의 점유자는 그럼 누구냐? 집에서 축구 보고 계신 사장님, 편의점주, 지시 때린 사람만 점유자, 지시받아는 알바는 보조자. 보조자란 얘기는 말 그대로 점유자의 점유를 도와주는 사람, 점유 보조자, 보조자일 뿐 점유자가 아니다. 이것만 하면 다 풀려요. 점유 보조자는 단어 자체에서 점유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죠? 보조자죠, 보조자. 그래서 시험 지문. 점유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점유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점유권자, 권자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보조자일 뿐 점유자 아니니까 점유권이 없죠.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 보조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예요. 자, 아직 점유물 반환 청구 아직 안 배워서 그래도 이따 배워요. 점유권에 대한 내 물건 돌려주세요. 이게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줄여서 점유물 반환 청구예요. 라면 한 박스를 도둑놈이 훔쳐갔어요. 자, 다음날 편의점 알바가 이 도둑놈을 만났어요. 편의점 앞에서. 알바가 야, 이 도둑놈 어제 훔쳐간 라면 한 박스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들어가요.
할 수 없어요. 이유, 점유권이 있어야 점유권에 대한 물증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점유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점유권이 없다는 얘기. 점유권이 없으면 점유권의 효력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점유 보호 청구권의 주체가 되지 않아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두 번째, 점유 보조자는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어요. 아까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본권 없는 점유자예요. 점유한 놈한테 내 물건을 본권 없이 점유한 놈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점유자가 아니니까 반환 청구 상대방도 안 되는 거예요. 점유 보조자는 이것밖에 안 나와요. 1번, 2번밖에. 주체도 안 돼, 반환 청구의 상대방도 안 돼.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보조자는 보조자일 뿐 점유자가 아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끝난 거예요. 갑니다. 점유 보조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점유자가 아니다. 너는 보조자이다. 점유 보조자이다. 그래서 점유권에 대한 물창 할 수 없다. 물창 상대방도 될 수 없다. 교재는 없지만 나중에 기본서로 꼭 확인하세요. 자, 이제 더 중요한 간접점이에요. 간접점은 정말 중요해요. 자, 법조문 제목이 간접점이고요. 지상, 전세,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점유하게 했다. 세 좋네요. 임대차만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자, 지상, 전세,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다 남에게 맡기는 거예요. 세 주고 맡기고. 자, 봐봐요. 갑이 이 아파트를 을에게 임대차에서 세 줬죠. 채권으로. 갑은 임대인, 을은 임차인. 그러면 현재 이 아파트에는 누가 살까요? 을이 살겠죠. 세입자가, 임차인이 사실상 현재 살고 있죠. 그러면 아파트라는 부동산을 현재 을이 사실상 지배하니까 점유하고 있겠죠. 사실상 지배 점유. 그런데 저 임대인은 키 넘겨줘서 이 아파트에 안 살죠. 현재 살고 있지 않죠. 갑은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법은 현재 사실상 지배하지 않은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갑. 키 넘겨줘서 을로 하여금 이 아파트를 점유하게 한 갑도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현재 살고 있지 않은데도 점유권을 줘요. 간접으로. 이게 간접점이에요.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 임차인의 점유는 간접 반대말. 직접점. 이게 직접점유, 간접점.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중요한 건 간접점유자, 직접점유자보다. 어차피 다 알긴 알아야 돼. 자, 이와 같은 직접점유, 간접점유를 태어나게 하는 저 임대차 계약. 저걸 점유 매개 관계.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를 중매섰다 해가지고 점유를 매개해주는 관계. 얘들을 말해요. 이런 관계. 직접점유, 간접점유를 태어나게 하는 법률관계. 점유 매개 관계. 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게 나와요. 간접점유자도 점유자란 얘기예요. 현재 살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법이 간접으로 점유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단어 자체가 간접점유자는 점유자다. 점유자란 얘기는 점유권자다. 점유권이 있다. 따라서 만약에 을이 세사군 이 집에 노숙자가 불법 침입했다. 그러면 직접 점유자인 을은 지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할 수 있을 거고, 간접 점유자도 이 도둑놈한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간접 점유자 이유 점유자니까. 단어의 의미 민법 좋은 게 지문 속에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범죄 흔적이 반드시 있어요. 대부분. 민법의 좋은 점.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에 대한
청을 행하여서 있느냐 없느냐 둘 중 하나겠죠. 있다로 끝나야 돼. 이유 단어가 여기 있네. 점유자네. 아까는 보조자니까 점유자 아니겠네. 너는 점유자네. 간접이든 직접이든 뭔 상관이야. 점유자인데. 그래서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권에 대한 효력 누릴 수 있죠. 그 다음 똑같죠. 간접 점유자는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지가 가지고 있던 친구한테 빌려줬던 간접 점유자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점유자니까. 그래서 간접 점유자는 다 할 수 있고 될 수도 있고. 이유 점유자니까. 점유 보조자는 다 없다로 끝나고요. 소수로가 간접 점유자는 소수로가 다 있다로 끝나요. 왜? 점유자니까. 거기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없다. 얘는 점유자니까 있다. 이게 간접점이죠. 그래서 세주거나 지상전세 임대차 우리 시험범위 지상전세 임대차로 타인으로 하여금 세입자로 하여금 지부동산을 점유하게 한 자. 아하 주인을 말하는구나. 간접점유자. 현재 세 살고 있는 지상전세 임차인은 직접점유자. 이제 이 단어는 조금 이따 배워요. 직접점유자는. 됐네요. 간접점유자.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주인이에요. 임대인, 간접점유자. 현재 세 살고 있는 지상전세 임차인은 직접점유자. 이와 같은 법률관계를 점유 매개관계. 간접점유자, 점유자다. 간접으로 점유하는 점유자다. 따 소수로는 간접점유자는 다 할 수 있다. 자, 교재 없는 거 할게요. 상속인의 점유. 간단해요.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이 점은 그대로 나와요.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갑이 서울에 살아요. 아파트 한 채 있어요. 소유권. 현재 살고 있으니까 점유권, 권리 두 개 있어요. 죽습니다. 상속이 개시됩니다. 갑 다시 상속인. 상속이 되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권이 다 상속돼요. 따라서 소유권도 넘어가고 점유권도 넘어가요. 문제는 현재 갑 다시 상속인은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그러면 원래 점유권을 취득하려면 사실상 지배를 해야 되잖아요. 원래 개념이. 근데 이놈은 현재 아파트, 서울 아파트 안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이 바꿨어요. 확실히 넘어간다고. 당연히 넘어가요. 현재 미국에 살아서 상속인 이 아파트를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도 점유권 상속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미국에 있어서 저 아파트 현재 살고 있지 않아도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권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도 점유한다는 얘기예요. 또한 아버지 돌아가신 사실을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돌아가신 순간 모든 재산권은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상속된다. 쉽죠. 4번 나왔어요. 이런 간단한 게. 조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든 점유권이든 기타 등등 모든 권리, 채무까지 다 상속되죠. 다 상속. 점유권도 상속된다. 자, 점유 모습 갑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자주점유라는 게 있고요. 본권 있는 상태에서 점유, 본권 있는 점유, 정당한 권리 하에 점유하고 있는 거죠. 반대말, 본권이 없는 점유. 평화스럽게 평온 점유. 대외적으로 떳떳하게 공공연한 공연 점유. 자, 자주 어떤 물건을 점유하는데 소유의사로 점유해요. 소유의사, 그건 자주점유라고 해요. 소유의사. 반대말, 타주. 스스로자 주인주. 소유의사죠. 스스로 내 거야 주인. 하지만 타주는 타인을 주인으로. 즉 소유의사 없어요. 소유의사 없어요. 본권 있는 점유. 내가 소유자로서 점유. 임차인으로서 점유. 본권 있네요. 이제 얘기 중에요. 본권이 없어요. 아무런 근거, 정당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점유하죠. 대표적인 놈이 도둑놈이죠. 도둑놈이 내 가방 훔쳐갔으면 그놈은 아무런 본권이 없겠죠. 자, 이 본권 없는 점유는 다시 종류가 두 개로 나뉘어요. 얘가 중요해요.
본권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점유합니다. 알았네? 어떤 사실을? 악이에요. 본권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악이. 이건 우리 선악 개념에 맞아요. 본권 없는데 이 사실을 잘 알면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그런데 본권이 없는데 쟤한테 본권이 있다고 믿고, 본권이 없는데 사실은 없는데 지가 소유자로 믿고, 선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선의의 개념하고 달라져 버렸어요. 선의는 어떤 사정을 몰랐을 때요. 본권 없다는 사정을 몰랐어요. 알았어. 이게 이제까지 총칙에서 배운 선악이었죠. 하지만 점유권의 선의는 단순히 본권 없다는 사정을 모르는 것만으로 안 돼요. 더 적극적으로 나한테 본권이 있다고 믿어야 돼요. 이걸 외워야 돼요. 본권이 있다 믿고, 사실은 본권 없어.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본권이 없는데 본권이 있다고 믿고, 선이. 본권 없음을 잘 알면서 악이. 외웁니다. 선악. 외우면 좋아요. 시험 문제 푸는데 아주 도움돼요. 확실히 외워버려야 속도가 빨라져요. 문제 푸는 속도가. 똑같죠? 선의에는 총칙 모르는 데에서 과실 있고 과실 없고 유과실은 과실. 여기도 똑같죠. 본권이 있다 믿은 데에 대해 잘못 없을 수도 있고 잘못 있을 수도 있죠. 잘못 과자요. 과실 있고 과실 없고 무과실 점유. 평화 반대 폭력. 떳떳한 공연 점유 반대 몰래하는 은비. 수물은 비밀비. 숨었어요. 몰래예요. 폭력 나쁜 놈이죠. 몰래. 이것도 나쁜 놈. 자, 이런 걸 하자 있는 점이라고 그래요. 폭력점, 하자, 문제 있죠. 과실 있거나, 악이거나, 이런 게 문제 있는 하자 있는 점. 나머지 자주, 본권이다 믿고 선의, 평온권, 이런 건 좋은 점이요. 두 개를 이렇게 갈려요. 느낌이 오죠. 타주, 소유 없어. 저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자주의 반대일 뿐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자주, 타주. 자주, 타주. 자, 그래서 이제 타주를 볼 거예요. 자주점유란 스스로 자주인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걸 말해요. 그럼 소유의 의사라는 게 뭐냐? 어떤 물건을 내가 소유자로서 취급하는 거예요. 도둑놈이 훔쳐간 물건, 도둑놈 점유는 자주일까요? 타주일까요? 도둑놈이 내 가방 훔쳐가서 지가 점유해요. 걔 소유 의사로 점유할까요? 소유 의사가 없을까요? 자주예요. 소유 의사라는 얘기는 현재 나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믿은 게 아니라 내 것처럼 사용하면 돼요. 도둑놈은 지 거야. 이제 훔쳐왔으니까. 소유자와 똑같은 사용 수익 처분. 지가 쓸 수도 있고 가방 팔아제낄 수도 있죠. 그래서 내 것처럼 쓰면 소유 의사 있다고요. 이게 소유 의사예요. 자, 소유 의사로 점유하는 자주. 반대는 타주죠. 타주는 타인 소유를 전제로 소유의사 없이 하는 점이요. 반대말이죠. 자, 그러면 자주 점유인지, 즉 소유의사 있는 점유인지 소유의사가 없는 타주 점유인지 어떻게 판단하냐. 자주 점유에 해당돼야 취득시효가 돼요. 그래서 소유의사 점유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소유의사 자주로 점유해야 취득시효를 먹거든요. 자, 을한테 물어봐. 얘 취득시해야 돼요. 을의 점유가 과연 소유의사 있는 자주인지 소유의사 없는 타주인지 을한테 물어봐. 을은 취득시효이기 때문에 무조건 소유의사 있다고 해요. 저 소유의사로 점유했어. 소유의사는 속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의사 있다고 뻥까요. 사실은 없는데. 즉 자주냐 타주이냐는 이놈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너 자주로 점유했니? 소유의사 없이 타주로 점유했니? 그러면 취득시효 해야 되니까 다 저 소유의사로 점유했어요. 다 거짓말하겠죠. 그래서 자주인지 타주인지 판단 결정할 때는 얘 속마음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 속마음으로 자주 타주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너 점유 어떻게 하게 됐니? 이 아파트, 이 땅에 너 어떻게 살게 됐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점유 처음 시작 시점, 원인.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 너 어떻게 이 집에 살게 됐니? 이걸 권원이라고요. 점유 취득하게 된 원인.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해요. 그래서 자주인지 타주인지 어떻게 판단하냐? 내심의 의사 아니에요.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 항상 세트. 객관적으로 뭘 결정한다. 맞는 지문. 내심의 의사, 주관적으로 결정한다. X예요. 그래서 항상 객관적으로 결정해요. 그게 타당하죠. 그래서 을의 점유가 소유의사에 있는 자주인지 소유의사 없는 타주인지는 을한테 너 소유의사로 점유했니? 소유의사 없이 점유했니?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을, 너 어떻게 점유하게 됐니? 너 어떻게 살게 됐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저는요 갑으로부터 샀어요. 매매를 통해서 저 이 집에 들어오게 됐어요. 저는 매수인으로서 점유하게 됐어요. 그러면 성질상 돈 주고 산 매매를 통해서 점유 취득 원인이 매매죠. 매매를 통해 점유하게 됐다면 소유사 있겠죠. 내 아파트 내 땅으로 점유했겠죠. 그래서 성질상 아하 당신은 매수인으로서 점유하게 됐어요. 자주. 저 소유사 없는데요. 그래도 당신 자주예요. 얘가 아무리 저 소유사 없는데요. 아니야 당신은 매수인이잖아. 그럼 자주예요. 객관적으로 결정해버려. 얘한테 속만 물어보잖아요. 거짓말하니까.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우리 이렇게 얘기하네요. 저는요 갑 아파트를 새 사는 임차인으로 점유하게 됐어요. 제 점유 취득 원인은 임대차예요. 저는 임차인으로서 살게 됐어요. 그러면 임차인으로서 사는 을의 점유는 객관적으로 타인 소유를 전제로 잠시 새 사는 거죠. 타인 소유를 전제로 소유의사 없이. 이게 객관적 판단이죠. 그래서 임차인의 점유는 성질상 타주, 매수인의 점유는 성질상 자주. 이렇게 정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매수인은 자주, 임차인은 타주. 자, 세입자가 임차인만 있는 게 아니죠. 지상전세 임차인. 토지 빌려요. 토지 건물 전세 살아요. 토지 건물 임차인으로서 살아요. 공통점. 직접 점유자죠. 직접 점유자는 다 세입자예요. 왜? 간접 점유자가 주인이니까, 소유자니까. 그래서 직접 점유자의 점유는 성질상 타인 소유를 전제로 잠시 살고 있기 때문에 소유의사 없는 타주로 봐버려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것도. 이거 5번. 내심의 의사 아니에요. 성질에 따라 객관적 결정 5번. 매수인 3번. 이놈도 한 3번. 여기서 10번 났다는 얘기. 10번 넘게. 그래서 가장 기초 면수 되게 잘 나와요. 자주인지 타주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로 판단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 엄청난 세트. 객관적으로 뭔가 판단 결정한다. 맞는 지문 주관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다 X예요. X. 그래서 매수인은 성질상 자주, 임차인, 직접 점유자 타주. 된 것 같아요. 내용 봐봐요. 자주란 소유사로 하는 점유. 자, 괄호. 소유사란 게 뭐냐? 소유자와 똑같은 지배하려는 의사예요. 도둑놈도 이제는 직거지 뭐. 이제는. 그래 도둑놈 점유도 자주인 거예요. 타주란 타인 소유를 전제로 소유사 없네요. 자, 이제 밑지 별 3개죠. 소유의사 유무는 당사자의,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인 동그라미,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당신은 매매를 통해 점유한 매수인이세요? 자주. 당신은 지상전세 임차인, 직접 점유자세요? 세입자세요? 성질상 타주. 요렇게 별 3개. 자, 자주 타주 받고 이제 선이야기. 선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본권 없이 점유. 본권 없어요. 자,
본권 없는데 본권이 있다 믿고 선이, 본권 없음을 잘 알면서 도둑놈이죠. 악이. 이게 선이악이에요. 자,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해볼게요. 갑 건물이 지방에 있는데 갑이 거의 방치했어요. 그래서 을이 건물주인이 안 나타나. 그래서 자기가 무단 점거 들어가요. 서울에서 주인이 안 내려오니까. 자, 을이 남의 건물을 무단 점거했다. 아무런 본권 없는 점이죠. 무단이니까 불법점. 을은 본권 없다는 사실을 잘 알겠죠. 본권 없다는 걸 알면서 악의점이에요. 도둑놈 점이고 악의점이에요. 도둑놈은 지한테 소유권 없다는 걸 잘 알거든요. 본권 없다는. 자, 을이 여기서 식당을 했어요. 잘 됐어요. 맛집. 계속 장사하고 싶은데 사정상 이사를 가야 됐어. 이제 이 고장을 떠나야 돼. 자, 을이 그냥 원래 허락 없이 들어왔으니까 몸만 떠나면 되는데 욕심이 생겨요. 권리금이 엄청나. 그래서 권리금 받고 이 건물을 팔아버리겠다. 그럼 건물을 팔려면 선행 절차가 필요해요. 지가 소유자인 것처럼 꾸며야 돼. 서류서. 그래야 사지. 위조 등기. 팝니다. 권리금도 받았어요. 건물값도 받고. 도둑놈이죠. 을은. 자, 병은 당연히 등기 믿고 거래한 선의 국민이죠. 소유자, 을이 소유자는 위조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병이 점유했죠. 자, 병이 권리금까지 주고 식당 인계 받았어요. 장사 잘 됩니다. 하지만 을 등기는 위조? 무효. 소유권 없죠. 그러면 을 등기가 무효면 병 등기도 무효. 부동산 등기에 공신이 없어요. 그냥 무너져. 쭉 무너져요. 결국 소유자는 일단 본권 없죠. 소유권 없으니까 본권 없는 점. 그런데 병은 갑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지가 소유자를 믿고 살았죠. 돈 주고 살았고, 갑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이 건물은 지 거라고 믿고, 소유권 있다 믿고, 본권 있다 믿고, 이게 선이에요. 사실은 소유권이 없어. 근데 얘는 모르죠. 갑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아이고 내가 사기당한 거구나. 나한테는 소유권이 없구나. 소유자는 갑이구나. 이게 선이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풀 거예요. 나중에 소유자가 찾아와요. 을이 팔기 전에 을한테 찾아올 수도 있고, 악의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병이 살고 있을 때 병한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의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그래서 악의 점유자는 딱 보니까 무단점거 보호 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선의 점유자는 사기의 피해자죠. 건물은 당연히 제가 소유권이 있으니까 돌려줘야 돼요. 건물. 대신 다른 부차적인 몇 가지 문제로 선의 점유자는 조금 더 악의 점유자보다는 더 보호해줘야겠다는 느낌들. 왜? 병은 나쁜 놈이 아니에요. 본권은 없지만 선의 점유자는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보호해주고 악의 점유자는 보호 안 해주는 거예요. 느낌이 와요. 악의 점유자는 나쁜 놈 같아. 선의 점유자는 비록 본권 없지만 이 사람은 나쁜 놈이 아니죠. 사기당한 피해자죠. 피해자. 그래서 우리 법이 선의 점유자는 좀 보호해주고 악의 점유자는 보호 안 해줘요. 이걸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좀 더 볼 거예요. 교재 없지 말 거예요. 점유자 회복자 관계. 이게 선이 악이에요. 그래서 본권 없음을 잘 알면서 악이 외워버리시고, 사실은 본권이 없지만 나한테 소유권과 같은 본권이 있다고 믿고 선이. 그래서 점유에서 선의는 본권이 있다 믿고, 본권이 있다 믿고 외워버립니다. 자, 과실 있다 없다는 항상 어디에서 나와요? 선의에서만 나와요. 유과실, 무과실. 본권이 있다 믿은 데 대해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 없을 수도 있고 안 중요해요. 평화, 공연, 반대, 폭력, 은비 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선악, 선의 점유란 사실은 본권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본권 없어요. 하지만
지한테 소유권 같은 본권이 있다고 믿고 아까 병이 생각나야 돼. 아하, 사기당한 피해자구나. 지는 소유자를 믿고 살았는데 사실은 소유권이 없구나. 불쌍한 놈이구나. 악의점이요. 도둑놈 생각하세요. 저 을 생각하세요. 본권 없음을 잘 알면서 무단 점이죠. 악의점이죠. 과실 있고 없고는 항상 선의에서 나와요. 오케이. 지금부터 할 내용은 교재에 없어요. 흑판만 잘 봐요. 기본서 있으신 분은 기본서 펴도 돼요. 어차피 기본서 볼 시간은 없을 거예요. 흑판 봐도 돼요.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아까 했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제2항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했다면, 즉 내 가방을 도둑놈이 훔쳐가면 나는 더 이상 사실상 지배를 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내 점유권은 소멸해요. 당연하지. 점유권의 제목이 취득과 소멸이죠.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 취득, 사실상 지배 상실하면 점유권 소멸. 자, 그러나 204조 이게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예요. 도둑놈한테 내가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행사해서 내 가방에 대한 점유를 회수 돌려받았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 걸로 봐요. 그래서 도둑놈한테 되찾아왔다면 내 점유권은 다시 살아나요. 아예 소멸하지 않은 걸로 봐버려요.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다음 점유권 양도, 이것도 안 중요해요. 점유권의 양도는 내가 점유는 점유 목적물을 넘겨주면 그 효력이 생겨요. 그 가방 넘겨주면 점유권 넘어간 거죠.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자, 점유승계 여기는 중요해요. 제목이 점유의 승계 주장과 그 효과, 여기는 나와요. 제1항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자기 점유하고 전 점유자 점유를 함께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진 거예요. 내 점유만 주장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암놈 점유까지 함께 주장할 수도 있다. 제2항 전 점유자 점유를 함께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혹시나 전 점유자 점유에 문제 있는 악의 점유 따위 하자 있는 점유 모습이라면 그 하자도 승계한다. 자, 무슨 말이냐? 이 조문 그대로 나와요. 이 조문 그대로. 특히 2항 함께 주장하는 경우 하자도 승계한다. 하자도. 자, 이 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이 조문만 이해만 하면 돼요. 지금부터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시험 안 나와요. 이 조문을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갑이 10년을 점유했죠. 그러다가 을한테 팔아요. 지금 특정 승계에만 이 조문이 작동돼요. 포괄 승계, 상속에는 이 조문이 아예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매매와 같은 특정 승계에만 지금 적용돼요.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새로 이사 들어와서 10년 점유했어요. 그러면 갑이 10년, 을이 10년. 점유자의 승계인 을은 자기의 10년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다. 단 필요하다면 지 10년 점유하고 전 점유자 10년 점유를 함께 주장할 수도 있다예요. 자, 그러면 언제 함께 주장하느냐? 일단 을이 10년 자주, 갑도 10년 자주. 자, 을이 취득 시효를 해야 되는데 취득 시효 기간이 20년이에요. 따라서 자기의 10년 자주로는 취득 시효가 안 돼. 따라서 을은 자기의 10년 자주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취득 시효라는 필요성에서 전 점유자 점유 10년 점유까지 합산할 필요가 있어요. 점유기간 합산. 그때 전 점유자 점유까지 함께 주장하는 거예요. 전 점유자 점유를 함께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는 오로지 기간 합산 때문에 그래요. 합산이 돼요. 그래서 을은 점유자의 특정성의 매수인 을은 자기 자주 10년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을이 취득 시효를 해야 될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내 10년만으로는 취득 시효가 절대 안 되니까 암놈 10년까지 끌어당겨야 돼요. 그럴 때는 전 점유자 점유까지 함께
제 자주 10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자주 20년이 돼버려요. 점유기간 합산. 이제는 의뢰점유는 앞놈도 자주 했죠. 그러니까 자주 점유 20년 취득시효 돼요. 그런데 이제 이양합니다. 그런데 자 봐요. 갑은 타주, 을은 자주. 갑은 악이, 을은 선이. 전 점유의 모습이 문제 있는 점이에요. 나는 자주 선이 좋은 점유인데 앞놈 점유는 타주 악이다. 그러면 함께 주장할 경우 전 점유 점유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를 승계해버려요. 따라서 기간은 20년이 되지만 타주 20년, 악이 20년이 돼요. 이게 하자 승계의 의미예요. 결국 타주 20년이 되니까 을은 취득시를 할 수가 없죠. 그런다고 자기 자주 10년에도 취득시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전 점유자 점유 모습이 문제 있는 점유라면 그게 나의 좋은 자주 선의를 덮어버려요. 기간 합산 20년은 돼. 하지만 전 점유에 나쁜 하자 있는 점유 모습이 덮어버려요. 그래서 타주 20년, 악이 20년. 이런 구체적인 예가 나온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나와요. 이것만 이 의미만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걸 들어야 이걸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구나. 기간 합산은 가능하지만 앞에 있는 점유가 나쁜 점이라면 나의 좋은 자주선의를 찌놈이 덮어버리는구나. 덮어버리는. 그래서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도 있고 함께 주장할 수도 있다. 함께 주장할 때는 점유기간 합산 때문에 합산. 이걸 점유의 승계라고 해요. 점유 승계. 오케이. 됐어요. 점유권의 효력. 자, 이제 껴져 있어요. 점유의 추정력. 이 조문은 굉장히 잘 나와요. 자, 외웁니다. 이 조문에 별 3개 하세요. 첫 번째 조문 별 3개. 점유태양, 제1항. 점유자는 소유사로 점유한 걸로 추정합니다. 선의 점유로 추정해줍니다. 평원공연 점유로 추정해줍니다. 즉 4가지 좋은 점유 모습을 추정해줘요. 추정해준다는 얘기는 당신은 자주 점유네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추정 이꼴 인정.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점유하고 있으면 얘의 점유는 소유사, 선의, 평원, 공연 점유로 봐줘요. 이게 추정이에요. 이게 점유의 추정력이에요. 그러면 소유사, 자주 점유로 추정, 선의 점유로 추정, 평원, 공연 점유한 걸로 추정해주죠. 추정되면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소송에서 이 4가지 점유 모습은 인정되죠. 인정되니까 굳이 지가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추정의 효과, 스스로 이 추정되는 사실을 지가 입증할 필요 없어. 소송에서. 그래서 소유사, 선의, 평원, 공연 점유는 점유자 스스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반대의 사실을 입증해서 이 추정을 깨는 거예요. 그 추정을 깬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추정되는 저 소유사, 선의, 평원, 공연 점유 모습은 소송에서 점유자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한테 입증이 넘어가요. 자,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아요. 법 조문이 무과실을 안 넣어놨어요. 그 시험 이게 나오죠. 무과실 점유도 추정된다고. 추정 안 돼요. 법 조문이 빠졌죠? 좋은 점유 모습인데 무과실은 뺐어요. 그래서 무과실 점유는 추정 안 돼. 추정 안 되면 소송에서 인정 안 됐죠? 과실 없는 거. 스스로 입증. 추정 안 되니까 내가 입증해야죠. 저 잘못 없어요. 저 무과실이에요. 추정되면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고, 이게 되게 잘 나와요. 추정되면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고, 추정 안 되는 건 내가 입증해야 되고, 스스로 입증. 세트예요, 세트. 자, 내용 갑니다. 소유사, 선의, 평원, 공연 점유 4가지 점유 모습은 추정돼요.
추정되는 이 네 가지 점유 모습은 추정되니까 인정되니까 소송에서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입증은 상대방한테 넘어간다. 그래서 상대방이 여기에 반대되는 사실을 입증해서 이 추정을 깬다고 합니다. 깨야 돼요. 그렇지 않는 한 추정됩니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아요. 법조문이 없어요. 무과실 추정 규정이. 따라서 추정되지 않으니까 점유자 스스로 지무과실은 증명해야 돼요. 입증, 증명 같은 말. 그래서 여기가 세 개가 별 세 개란 얘기예요. 별 세 개. 정확히 외워요. 추정되는 네 가지 점유 모습. 소유의사 선의 이렇게 두 개씩. 소유의사 선의. 평원공유는 세트예요. 사실은. 평원공유는 한 묶음을 해도 돼요. 그래서 이거 추정돼. 무과실은 추정 안 된다는 거 정확히. 자, 이제 두 번째 점유 계속 중. 이제 두 번째 전문이에요. 이거 쉬워요. 이 전문 그대로 나와요. 점유 계속 추정. 전, 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된 걸로 추정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봐봐요. 취득시효하려면 기간은 20년. 소유의사, 평원, 공연 이 세 가지 점유 모습이 필요해요.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소유의사, 평원, 공연 취득시효에서 할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20년간 점유해야 돼요. 그러면 을이 점유취득시효로 먹으려면 판사님 저 20년간 365일 곱하기 20 저 점유해서 입증해야 돼요. 20년간 점유 사실 입증해야 되니까. 입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입증이 너무 어렵죠.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문이 나온 거예요. 20년간 계속 점유한 사실 입증하기 힘드니까 이틀간만 입증하세요. 전, 후, 점유 개시 시점, 취득시효 20년 완성 시점, 전, 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만 을이 입증하면 당신 점유는 20년간 계속한 걸로 추정해 드릴게요. 이게 이 법조문이 나온 이유예요. 입증이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20년간 계속돼야 취득시효가 되는데 입증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조문이 전, 후, 양 시점에 이틀간만 저 점유했어요. 이것만 입증하면 당신 점유는 20년간 계속 점유한 걸로 인정해 드릴게요. 추정 인정해요. 그래서 입증 어려움을 해소해 줬죠. 이게 점유 계속 추정. 이 조문 그대로 나와요. 전, 띄어서 읽어야 돼요. 이 그림을 보면서 전, 후, 이틀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만 입증해주면 당신 점유는 20년간 계속된 걸로 추정해드리겠다. 됐어요. 점유 권리적법 추정. 이거 중요해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이 점은 그대로 나와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 규정. 이 제목을 외워요.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 규정까지. 점유하면 지가 이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갖고 있는 걸로 인정해줘요. 자, 무슨 얘기냐? 자, 봐요. 갑이 가방을 가지고 있네요. 점유. 명품이에요. 되게 비싸요. 친구 을녀가 찾아왔어. 갑녀가 을녀한테 자랑을 합니다. 자랑질을 하죠. 난 명품 가방 하나 샀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 소유권 행사했죠. 나 가방 하나 샀어. 그러면 우리 법은 점유자가 갑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 이 가방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 소유권은 적법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그래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걸로. 당신은 저 가방에 소유권이 있겠네요. 이게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 규정이에요.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갑녀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아파트는 부동산이죠. 강남이에요. 친구 을녀가 또 놀러 왔어요. 을녀야, 나 아파트 하나 샀어.
강남이야. 얼마인지 알지? 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 적법 소유자로 추정해 주느냐? 안 돼요. 추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위는 추정해 주고 밑은 추정이 안 돼요. 똑같은 점유하고 있는데 동산에만 이 법조문은 동산에만 작동돼요. 아파트 같은 부동산에는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 인정되지 않아요. 시험 이게 나와요. 이게 부동산에는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 규정이 작동되지 않아요. 부동산에는 권리적법 추정 규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4번 나왔어요. 4번. 부동산은 점유한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적법 소유자로 봐주지 않아요. 부동산은 어디를 봐야 돼요? 등기예요. 등기.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 아까 우리 했죠. 등기가 되어 있으면 권리적법 추정. 등기 등본을 보는 거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이게 나온다는 얘기. 점유의, 자 봐요.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 규정은 부동산에는 적용이 없다. 부동산은 등기의 권리적법 추정이 인정된다. 점유에는 없다. 이게 되게 잘 나온다는 얘기. 시험에 이게 나와요. 법조문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 이놈이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조문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 보유한으로 추정한다. 이 점유물은 동산이에요. 동산. 첫 번째 가방과 같은 동산은 가지고 있으면 적법 소유자를 추정해줘요. 하지만 이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 기준 부동산에는 저 법정이 작동이 안 돼요.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봐야 돼. 등기부등본.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적법 소유자 추정이 안 돼요. 그래서 밑에가 별 3개예요. 맨 밑에. 부동산에는 점유권리적법 추정 규정이 적용이 없다는 거. 그대로 나와요. 별 3개. 그래서 여기는 1번, 양거래 1번하고 여기 양거래 3번이면 맨 밑에. 그럼 반드시, 제가 별 3개 한 것만큼 반드시 해야 돼요. 달달달달. 달달달달. 앞으로 기간 많죠? 아, 많아요. 아직 많으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외워가면 돼요. 그래요. 지금 딸 건 교재였기 때문에 혹시 기본서 캐비넷에 계신 분들은 기본서 보셔도 돼요. 점유자의 복제관계 없어. 원래는 이 문제 안 하려다가 그냥 하려고요. 자, 10분간 쉬고 합니다.